안녕하세요. 시처럼 살자의 작가 유연입니다. 제 방송은 시인과 그의 작품 세계를 함께 감상해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편향된 어떠한 정치적 성향도 없음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성난 댓글에 제가 혼이 많이 나서요. 오해 없이 그저 한 사람의 시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설전이 다 분단이라는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우리 민족만의 슬픔의 한 단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선약을 미리 바르는 이유는요,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박노해 시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노해 시인이 그냥 본명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본명은 박기평이시고요. 감시를 피해서 사용한 박노해라는 필명은 박해받는 노동자의 해방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물론 기쁜 순간들도 많았겠죠. 하지만 전무후무하게 약 1000번의 침략을 받았다는 우리 민족의 그 오랜 한맺힘이란 어떻게 말로 설명이 어려울 듯 싶습니다. 하지만 아픈 만큼 지난 역사를 우리는 더더욱 올바로 알고 잘못된 것은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하겠고, 또 훌륭한 발자취는 본받는 자세, 그것이 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시집은요, 해냄 출판사에서 펴낸 박노해 시인의 겨울이 꽃 핀다 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시는요, 페이지 14페이지 목화는 두 번 꽃이 핀다. 배경 음악으로는요,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2번에서 6번 왈츠 2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꽃은 단 한 번 핀다는데 꽃 시절이 험해서 채 피지 못한 꽃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꽃잎 떨군 자리에 아프게 익어 다시 피는 목화는 한 생에 두 번 꽃이 핀다네. 봄날 피는 꽃만이 꽃이랴. 눈부신 꽃만이 꽃이랴. 꽃 시절 다 바치고 다시 한번 앙상이 말라가는 온몸으로 남은 생을 다 바쳐 피워가는 꽃. 패배를 패배시킨 투혼의 꽃. 슬프도록 환한 목화 꽃이여, 이 목숨에 꽃 바쳐 세상이 따뜻하다면 그대 마음도 하얀 솜꽃처럼 깨끗하고 포근하다면 나 기꺼이 밭둑에 쓰러지겠네. 앙상한 뼈 마디로 메말라가며 순결한 솜꽃 피워 바치겠네. 춥고 가난한 날에 그대 따스하라.
저도 이곳 철원에 와서요. 한 1년 정도 자동차 학원에서 기능 강사로 일을 했었는데요. 아이가 막 대학에 들어간 때여서 돈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곳에서 일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참 평범하지 않은 많은 일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제게서 운전 면허증을 받아간 많은 군 장병 여러분, 네, 혹여 제 방송을 보시게 된다면, 네, 제가 바로 그 강사입니다. 자동차 학원에서 보통 여자 강사가 드문데요. 왜 그런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여자로서 물론 수강생들에게 많은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위험한 순간에선 신체적 불리함이 있다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저는 딱 3번 생사의 기로에 서 봤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자동차 학원의 차들은 보조석에도 브레이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 1톤 트럭을 운전하던 군인도 또 보조석 제 자리의 브레이크도 다 눈 위에서 이렇게 듣지 않고 앞서 달려오던 그 대형 트럭이 한 100km 내지 110km 정도 그렇게 넘게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살고 죽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아주 짧은 순간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달려오던 트럭 운전자와 그 제 눈이 한 1, 2초간 서로 마주쳤어요. 그 운전자의 눈빛은 원망과 어떤 허망한 눈빛? 네. 그분은 당연히 우리 차가 멈출 거라 생각을 해서 그냥 달려왔던 거고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땐 이미 늦은 후였겠죠. 정말 우리는 얇은 옷깃을 스치듯 그렇게 비켜갔습니다. 대형 트럭은 이미 속도에 이끌려 사라졌고요. 저희는 반대편 차로에서 그만 딱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의 그 군인은 제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강사님, 저 운전 못하겠어요. 네. 그러고 보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시를 읽어드리라고 생명을 연장받았나 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시입니다. 페이지 21페이지 연꽃 뿌리. 배경 음악으로는요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마단조 작품 번호 72-2 준비해봤습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허공 같은 흐린 물 속에 제 몸을 담그고 속됨 속에 참됨만을 파고들어 순정한 꽃을 피워 올린 연꽃 뿌리.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해가고 사람도 세상도 빠른 물살로 흘러가는데 나는 영영 변함없을 듯한 절대 진리 속에다 부동의 뿌리를 받고 서 있는 건 아닌가. 맑고 시린 물 속에 몸을 가둔 건 아닌가. 본디 속되고 맑음이 어디 있으랴. 이 썩어드는 듯 보이는
연못 세상에도 어디선가 쉬지 않고 맑은 물줄기는 흘러들고 있으니 아무리 못된 사람도 그 안에는 빛나고 순정한 구석도 숨어 있으니 걸어 들어가라. 온갖 욕망이 흘러드는 시장 가운데 먹고 사는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고 저 거센 변화 속에 뿌리를 내리고 발버둥 쳐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끝이 어디인지 앞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막막한 흐름 속에서 그 물의 물듬으로 탕류를 뚫고 속됨 속에 참됨을 캐 들어가야 하리. 흐린 물 속에서 한 생을 발버둥치다 마침내 물 안개 오르는 첫 새벽 탁 연꽃 터지는 소리 탁한 세상 갈라치는 시린 죽비 소리. 네. 제가 왜 자동차 학원에서 일한 일이 생각났나 하면요. 박노해 시인께서도 버스 기사 일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대형 면허를 그때 따서 버스도 가르쳐 볼까 생각을 해서 3번 정도 버스 운전 교육을 받아봤는데요. 보통 학원의 차량들은 거의가 노후가 된 데다가 파워 핸들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몸살이 다 날 지경이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다른 남자 강사님들이 다 말리시는 거예요. 에어컨도 버스는 안 되기 때문에 여름에 쪄 죽는다. 네, 겨울에는 얼어 죽는다. 네, 그러시면서 그래서 그만두기는 했는데요. 제가 자동차 학원을 그만두고 이곳 마을 버스를 한번 운전해 보고 싶어서 이제 알아볼 때는 내가 그냥 그때 대형 면허를 취득할 걸 그랬나 하는 후회도 했었더랬습니다. 저도 꽤 오랫동안 그러고 보면 한 노동자였었습니다. 자, 그분의 3번째 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 제목은 내가 꽃이라면 배경 음악으로는요 드뷔시의 달빛 감상하시겠습니다. 가을날 작은 들꽃을 보라. 이 맑은 꽃 한 송이 피워내느라 뿌리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비바람에 그 꽃 흔들릴 때 꽃보다 더 오랜 시간을 남모르게 뿌리는 땅 속에서 또 얼마나 아팠을까. 애써 피운 꽃망울 다 피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뜨리며 침묵 속에 울던 밤. 뿌리는 더 큰 슬픔에
얼마나 괴로웠을까. 내가 한 송이 들꽃이라면 나를 피워 올린 나의 뿌리여, 내게 상처 입은 여자의 가슴이여, 부끄러운 이 목숨의 꽃에 작은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면 그것은 나로 인해 여위어간 당신의 것입니다. 박노해 시인은요, 1957년 전남 한평에서 태어나 고흥 벌교에서 자라나셨네요. 일찍 상경을 해서 낮에는 노동자로 생활을 하시고 밤에는 설린상고 야간부를 다니셨습니다. 1984년에 첫 시집 노동의 새벽을 출간했는데요. 군사 독재 정부의 금서 조치에도 100만 부 가까이 발간된 이 한 권의 시집은 당시 잊혀진 계급이었던 천만 노동자의 목소리가 되었고요. 젊은 대학생들을 노동 현장으로 뛰어들게 하면서 한국 사회와 문단을 충격으로 뒤흔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얼굴 없는 시인으로 알려졌는데요. 1989년 분단 이후 공산주의를 처음 공개적으로 천명한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그러니까 산노맹을 결성하고 7년여의 수배 생활 끝에 1991년 체포돼서 참혹한 고문 후 사형이 구형되고 무기징역에 처해지십니다. 옥중에서 두 번째 시집 참된 시작과 사람만이 희망이다를 출간하고 1998년 7월 6개월의 수감 그 끝에 석방이 되세요. 이후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복권이 되었지만 국가 보상금을 거부하셨습니다.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스스로 사회적 침묵을 하면서 2000년 생명 평화 나눔을 기치로 한 사회운동단체 나눔 문화를 설립하고요. 2003년 이라크 전쟁터에 뛰어들면서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중남미 등 가난과 분쟁 현장에서 평화 활동을 이어왔고요. 낡은 그 흑백 필름 카메라로 기록해온 사진을 모아서 2010년 첫 사진전 라 광야전과 나 거기에 그들처럼을 열었습니다. 304편의 시를 엮어서 12년 만에 신작 시집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를 출간하시고 2014년 박노해 아시아 사진전 다른 길을 세종문화회관에 거기에서 개최와 함께 사진 에세이 다른 길을 또 출간을 하십니다. 2017년 촛불혁명, 2016 겨울, 그리고 2017 봄, 빛으로 쓴 역사를 출간하고요. 오늘도 국경 너머 인류의 고통과 슬픔을 끌어안고 세계 곳곳에서 자립하는 삶의 공동체인 나눔 농부마을을 세워가며 새로운 사상과 혁명의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감상하실 시입니다. 페이지 58페이지 장엄 철새. 배경 음악으로는요,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13번 백조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문득 너의 노래가 들리지 않는다.
너의 얼굴도 너의 날갯짓도 보이지 않는다. 어디에 있느냐? 춥고 어려운 이 시절에 장엄한 너의 군무 그리운데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정한 시절을 못 견디고 이 땅을 울며 떠돌다 끝내 떠나 버렸느냐? 너마저, 너마저 저 따뜻한 곳으로 내 안 하늘가에 희미한 날갯짓 소리 점점 힘차게 울려온다. 맨몸으로 시린 창공 가르며 지구 한 바퀴 돌아오고 있다고. 나를 키워주신 보금자리, 내 영원한 마음의 고향으로 낮밤 없이 치열하게 날갯짓하며 지금 여기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돌아오고 있는 중 그대가 그리는 오늘 내 자리로. 네. 시집 마지막 부분에 문학평론가 정효구 씨의 해설을 보면요. 부활을 창조하는 시인이라는 그 타이틀 아래 이러한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박노해에게서 여러 가지 얼굴을 보아왔다. 그는 시인이기도 했고 노동자이기도 했고 운동가이기도 했고 혁명가이기도 했고 사상가, 전향자, 구도자이기도 했다. 그는 섬유, 금속 공장의 노동자를 거쳐 시내버스 회사의 기사까지 해가며 밑바닥 노동자의 삶을 살았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이 처한 노동 현실의 불평등과 모순상을 날카롭게 투시하고 마침내 노동운동가로 변모하였다. 박노해의 노동관은 그의 인간관으로 이어졌고 그의 역사관으로 이어졌으며 마침내 그를 혁명가로 나아가게 하였다. 당시 모순에 찬 우리 사회를 극복하고 나아갈 길이 사회주의에 있다고 확신하며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문예지, 노동해방 문학 등의 혁명적인 선동의 글을 써댔고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본격적인 혁명 투쟁에 나섰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 이데올로기적으로 대치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의 사상은 크게 문제될 게 없었을 것이다. 서유럽은 물론이고 일본만 하더라도 공산당이 공인된 정당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의 사상은 이 땅에서 허용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박노해는 수감 시절에 출간한 제2시집 참된 시작에서부터 전향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고 마침내 사람만이 희망이다에서 전향의 원인과 현황을 고백하였고 1998년 8.15 특사로 풀려난다. 박노해에게는 종교적 본성과 종교적 지향성이 아주 강하다. 그는
교회의 교인이었고 그의 형은 신부이며 그의 누이는 수녀인 집안의 일원이었다. 그의 구도자의 삶을 지향하는 모습은 그의 책 사람만이 희망이다, 오늘은 다르게, 그리고 이번에 발간되는 시집 겨울이 꽃핀다 속에 가장 강력한 원형질로 자리 잡고 있다. 네, 오늘 이 시집에 제가 선정한 마지막 시입니다. 페이지 64페이지 새벽 강에서 배경 음악으로는요, 리스트의 야상곡 3번 내림 가장조, 작품 번호 62-1 사랑의 꿈을 제가 선정해 봤습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너른 세상에 서로 마주보는 두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가슴 떨리는 기쁨인가. 마주보던 두 사람이 함께 앞을 보는 모습은 얼마나 눈물겨운 아름다움인가. 우리 길을 잃어버렸네. 그대와 나 사이에 강물은 말라가고 함께 바라볼 앞이 무너져 버렸네. 나 이제 조용히 가슴 치며 다시 사랑을 배워야 하네. 뜨거운 마주봄이 아니어도, 일치된 한 길이 아니어도 서로 속 아픈 차이를 품고 다시 강물을 이루어야 하네. 건널 수 없는 산과 산이 무릎을 맞대며 빈 들판을 휘감아 흐르듯이 이 아득한 천지간에 먼 듯 하나인 듯 새벽 강물로 다시 흐르는 두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큰 슬픔인가, 아름다움인가. 네, 사실 제가 거의 마지막 운동권 세대인 것 같은데요. 제가 국문학과를 다니다 보니까 거의 좀 알겠더라고요. 학교마다 그 운동권의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국문학도라는 사실을요. 저도 대학교 때 그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1학년 때 제 룸메이트가 3학년쯤 되고 보니까 학교 운동권의 앞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최루탄 가스를 맞고 눈물 콧물 흘리기도 했었는데, 늘 학부에 가면 어떤 그 뭐랄까요, 조급한 위기감이 이렇게 떠돌았다고 할까요? 네,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몇 번 저도 운동권 가입을 권유받기도 했었는데, 저는 그때 한참 삶과 죽음, 종교 이런 것들에 화두를 두고 있어서 딱히 이념이나 뭐 당시의 정치적 상황 이러한 것에 관심을 깊게 두지 못했습니다. 부끄럽게도요. 네. 한번 저에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워낙 그
과 친구들이 데모 현장에 많다 보니까 책 자료를 돌려받기 위해서 데모 맨 뒷자리에서 이제 친구를 만나려고 앉아 있었을 뿐이었는데, 마침 그 저희 과 교수님 중 이제 한 분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런 제 모습을 보시고 저를 운동권 학생으로 오해를 하셨나 봐요. 제가 참 공부를 늦게 한 케이스인데요. 남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참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이상하게 지금은 많이 세대가 변했지만 저 때만 해도 되게 1학년 때는 참 많이들 놀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오히려 정말 정말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과목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제가 사람들이 뭐 고리타분하다고 하는 그 고전문학, 네, 그런 과목을 참 좋아했거든요. 한자도 매우 좋아했었고요. 옥편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답안지도 잘 써서 냈고, 특별히 결석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학점이 C0가 나온 거예요. 제가 대학교에서 4년 동안 받은 최악의 학점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따지러 가지 그랬냐 뭐 그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때는 용기가 없었는지 어쨌든 그냥 지나갔습니다. 1년 정도 지나니까 그 교수님이 저에게 되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만일 제가 운동권 학생이었더라도 성적은 성적인데 그 교수님이 잘못하신 건 변함없는 사실이겠죠. 그런데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앞서 사회적 그 공의를 위해서 싸웠던 많은 그 민주 항쟁의 선배들이 사회적으로 배척받고 외면당하고 불이익을 감내했어야 했었습니다. 지금의 이 평화는 바로 그분들의 눈물과 고통을 딛고 이루어낸 소중한 자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도 또 외면해서도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 역시 폭력이 싫습니다. 전쟁도 싫고요. 단 한 사람이라도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포용이 더 선행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는 또 이런 저에게 이상주의자라고 비난을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몇 명은 또 이런 꿈을 꾸며 살게 그냥 넓은 아량으로 감싸주시면 안 되겠는지요. 이 시대에 그런 꿈이라도 꾸지 않는다면 너무 삭막할 것 같아요. 요즘 뉴스를 보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분명한 건 인간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생명 경시가 이 시대의 사조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붙잡아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그리고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겠지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너무 가슴 아픈 댓글은 많이 달지 마시고요. 늦은 시간 오늘도 끝까지 저와 동행해 주신 많은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 방송의 모든 행복한 음악의 출처는 음원 사이트 멜론입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추우셨다면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몸도 마음도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처럼 살자의 작가 유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감기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